마켓 파노라마 시작합니다. 오늘 야간 선물이요. 마이너스 4%가량 벌써 시청자분들이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시는데요. 오늘 주가 얼마나 롤러코스터일까? 네, 이런 댓글 보이고요. 코로 ETF 마이너스 9%, EW, YETF도 마이너스 3.27%. 우리나라 주식은 선택과 집중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있고. 자, 보도록 하죠.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근데 국내 증시는 뭐 다행히 미국 증시에 뭐 좋은 점만 좀 쏙쏙 빼서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제만 해도 뉴욕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호재 쪽에 더 민감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떨까요? 미국 시장 뭐 아니면 글로벌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라는 자체에 그게 상승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아시겠지만 우리만 움직이는 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반응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의 변동성 대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의 차별점도 있긴 하겠지만 국내 수급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로 움직이게 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AMD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던 게 AMD의 실적에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까지 합쳐진 게 그 정도야?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수요 자체에 대한 컨선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트로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처참히 무너지고 있어요.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달리 하드웨어 중심이고 그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껴난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 AI의 그러니까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AI의 대체자가 되면서 그 수요가 사라지는 리스크가 미국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방향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조금 올라오게 되면 국내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알파벳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네. AMD, 마이크론 우리나라와 관련이 높은 주가들의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오늘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만 가는 시장이 얼마나 뭐 좋을까 이런 의문을 좀 품어야 되겠네요. 이게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하락이라면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할 때 마치 대기한 것처럼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 면에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화 시켜주시고요. 네. 그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기술주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했던 실적도 이제는 뭐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죠. 실적 시즌이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왔었던 좋은 성적은 여전히 캐펙스를 상당히 늘리는 건 맞구나, 공급을 주도하는 건 맞구나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두 번째는 고민이 생긴 게 그 AI 디스럽션 리스크, 그러니까 파괴적인 리스크. 어떤 얘기냐면 AI 전환에 따라서 대체 리스크가 시장에 화두로 부각을 했습니다. 구글이 지난주에 공개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엄청난 급락을 보였고요. 미국 내에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그 리걸 법률 서비스의 어떤 AI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 관련된 미국 기업들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도입이 되고 AI와 관련된 캐펙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화두가 있냐면 AI가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냐. 그랬을 때는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도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괜찮아지느냐고 봤을 때는 정부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혜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고, 아니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AI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혜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구독형 서비스들이라든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익스피디아나 여행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들 시총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는 인식이 AI가 여러 곳곳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우리가 그동안 침투율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침투율이 높아졌고, 다만 무조건 어떠한 산업이든지 AI가 들어오면 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예. 대체되는 산업들이 있고, 아니면 역으로 이거는 예전에는 대체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마트 같은 경우나 캐터필라 같이 그냥 우리 레거시 업체들은 네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수혜주로 오히려 부각이 네, 된다. 오히려 AI가 들어가면서 뭐 자동화라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거나 예전 전통 산업인데 AI로 인해서 조금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수혜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인터넷이 없었던 환경에도 존재했던 산업이거나 아니면 AI가 침투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뭐 빅테크 정도겠죠. 이렇게만 좀 이제 시장에서 좀 뭐랄까 서바이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캐펙스가 커질수록 실제 침투율이 높아졌는데 맞아요.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오히려 AI 성장에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처참해지고 반면에 그 올드 산업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그쪽의 영역이 주목받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하면 참 좋겠네요. 네. 예. 자, 노보로디스크의 주가 약세, 반면에 일라일리가요. 아주 두 자릿수의 급등, 폭등이었습니다. 엇갈린 흐름이죠. 자, 비만 치료제 나아가서 한미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제 가격 하락 이후에는 결국 큐브로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빨리 매출액을 늘리느냐, 점유율을 누가 더 빠르게 잠식해 가느냐인데, 보시면 미국 내 비만 치료제 투약 환자 비중이 10%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가격이라는 측면이었는데, 가격이 지금 뭐 경쟁적으로 내지는 어떤 정부의 입김으로라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가 조금 숫자로, 즉 큐브로스가 늘어나는 원년이 되지 않겠냐, 의미 있는 증가. 확대 국면에서, 큐 확대 국면에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복약의 편의성이겠죠. 복약의 편의성은 입으로 먹는 경구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장기 지속형,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안 맞아도 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인데, 장기 지속형 제형에 일단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구형도 마찬가지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메세라 인수 배경으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좀 언급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중국 CSPC와 월 1회만 맞으면 되는 어떤 비만 치료제 네 가지를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페트롤, 뭐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동국제약이 이런 장기 지속형 제형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초에 상당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제. 노보노디스크가 주가 상승이 이제 경구 위복이 초기 처방 효과에 있었다고 보면, 네네. 최근에는 일라일리도 상반기 내에 미국에 출시한다. 예. 국내에서는 D&T 파마텍, 뭐 일동제약, 삼청단제약, 이게 이제 경구 비만체 관련 업체인데,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피가 빠지면서 이게 주가가 눌리느냐라고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는 큐브로스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비만 치료제의 핵심이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10%의 침투율밖에 안 됐는데,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먹는 거나 한 번만 맞으면 오래 가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주가가 좀 돋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센터장님,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설 연휴 앞두고. 이제 두 가지 시청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설 연휴 지나고 급등 기대하는 거 보고 매수하겠다. 아니면 연휴 편하게 보낼게, 나는 좀 정리하겠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조금 현금 비중을 결과론적으로는 주식 100%보다는 현금 10에서 20% 이상은 조금은
보유하면서 주식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뉴스 하나의 업종 전체가 상한가를 자꾸 오고하고 있는 상황은 일정 부분 너무 급한 자금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1년 내내 올려야 되는 주가가 한 달, 하루 만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상승을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의 진입은 어쩌면 이후에 뭐 장기간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조금은 오히려 역으로 현금은 그래도 10에서 20% 이상은 좀 갖고 현 설날을 뭐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열흘이네요. 열흘 정도 남았지만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좀 더 구체적인 뭐 전략 한마디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반도체 위주로 왔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반도체가 네. 뭐 메인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선, 방산상, 원전 이런 어떤 디펜시브 성장주들로 그쪽으로? 조금 주식을 70이면 30, 30은 반도체와 조방원, 한 30은 현금.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